옛 마을로 돌아온 여자. 겨울은 한적한 마을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다. 58세가 된 은희는 수십 년을 도시에서 살다가 마음의 쉼표를 찾아 오래된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남편과 이혼한 뒤 커다랗고 시끄러운 도시에서 홀로 서 있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마을은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겨울이면 더 거칠게 울리는 갈대 숲의 바람 소리, 그리고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작은 단독주택들. 마을 사람들은 은희를 반가워했지만 그 반가움 뒤에는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눈빛이 있었다.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먼. 혼자 괜찮을까? 밤에 소리 들리면 신경 쓰지 말고. 은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미리 주어진 경고였다. 첫 번째 이상한 밤 띵동.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세게 불었다. 오래된 창문이 딱딱거렸고 실내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은희는 오랜 짐을 정리하고 작은 스탠드 불을 켜놓은 채 전기장판 위에 누웠다. 그때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마치 장난치듯 가볍게 울렸다. 은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다. 택배라도 올 리 없다. 손전등을 들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 들어왔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다. 대신 바닥에 검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조명 아래 사진을 비추자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은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은희는 그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누구지? 그날 은희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다. 두 번째 초인종 사진이 늘어간다. 다음 날 밤. 또다시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띵동. 이번에도 같은 소리. 같은 시간. 문을 열었다. 역시 아무도 없다. 대신 이번에는 사진이 두 장 놓여 있었다. 하나는 어제와 같은 사진. 하지만 다른 한 장엔 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그 남자는 조금 먼 거리에서 그녀를 찍듯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은 분명 30년 전 풍경이었다. 이걸 누가 왜? 은희는 사진을 찢어버릴까 고민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려서 할 수 없었다. 마을 할머니의 경고. 불안해진 은희는 바로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의 단정한 분이었다. 은희가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 남자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은희야, 밤에 누가 벨 누르거든. 아무리 궁금해도 문 열지 마라. 왜요? 그 집.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 누가 그랬는데요? 도대체 누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 참 오래. 내가 떠난 뒤에도. 은희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 기억의 끝에서 흔들리다. 은희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본다. 사진 속 남자는 어딘가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눈빛 하나로도 은희는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저릿해진다. 그리고 기억의 일부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던 낮은 남자의 목소리.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림자. 교문 앞에서 건네봤던 작은 종이봉투.
은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대체 누구였지? 왜 기억이 나지 않지?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 남자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느낌만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밤 사진이 아니라 물건이 왔다. 자정 11시 59분. 띵동. 이번 벨은 유난히 오래 울렸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누르는 것처럼. 은희는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었다. 낡은 열쇠고리 하나. 은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오래된 열쇠고리. 그건 은희가 30년 전 대학 시절 갖고 다니던 것이었다.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그 사건 이후 직접 버린 물건이었다. 누가 이걸? 은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온몸이 떨렸다. CCTV에 찍힌 것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은희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음 날 바로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또다시 아무도 없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엔 희미한 실루엣 하나가 찍혀 있었다. 남자의 몸, 걸음걸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발소리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움직임이 사라지는 듯 흐릿하다. 과거의 인간이 카메라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뭐야? 이웃 할아버지 또한 영상을 보고 낮게 말했다. 저 사람. 30년 전. 내 집 앞에서 기다리던 그 남자 같구먼. 은희는 숨조차 잘 쉬지 못했다. 한밤의 발자국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초인종은 밤마다 같은 시간에 울렸다. 사진이 한 장씩 조각조각 늘어갔다. 어떤 건 은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어떤 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어떤 건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 모두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 눈밭 위에 발자국 두 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문 앞에서 시작해 은희의 창문 쪽까지 다가왔다가 다시 문 앞으로 돌아간 형태였다. 발자국은 깊고 선명했으며 마치 사람이 걸어간 것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30년 전의 진실 은희가 잊어버린 그 사건. 은희는 결국 사진과 영상,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쌓아놓고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지워졌던 기억이 터지듯 되살아났다. 30년 전 겨울. 은희의 대학 시절. 한 남자가 은희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고백도 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은희는 늘 그 남자의 시선이 불편했다. 남자는 멀리서 지켜보고 집 앞까지 따라오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남자는 은희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뒤따르다가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떠났다. 은희는 사고 충격과 죄책감 때문에 그날 이후 모든 기억을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것이다. 마지막 벨 그의 기다림이 끝나던 순간 어느 날 밤 초인종은 그동안 중 가장 길고 무겁게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은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다. 두껍고 오래된 앨범. 표지가 낡아 손으로 만지면 보풀처럼 일어났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거기엔 남자가 몰래 찍은
수십 장의 은희 사진이 있었다.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도서관에서 졸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장난치는 모습.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은희는 손을 멈췄다. 한 줄의 글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초인종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마지막 발자국. 겨울 끝, 첫 햇살이 비추던 어느 아침. 은희는 밖으로 나와 문 앞의 눈밭을 보았다. 하얀 눈 위에 어제와는 다르게 발자국이 단 한 줄만 찍혀 있었다. 문에서 멀어지는 멀고 조용한 발자국. 눈은 깊었지만 발자국은 점점 희미해지다. 끝내 공중으로 사라지듯 끊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정말 떠난 것처럼. 은희는 그 흔적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편히 가세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 스탠드 불이 순간적으로 스윽 하고 흔들렸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다. 정말로.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늦게 죄송합니다. 구독 알림 주세요.